자, 복마르쉐의 새로운 전략을 크게 고객 대상으로 한 전략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전략을 나누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가격표를 달았고요. 그다음에 정가를 명시했죠. 그 다음에 판매를 현금으로 했고, 무엇보다도 반품을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던 거는 20세기의 일인데요. 처음 갔던 게. 그 당시에 갔을 때 가장 놀란 건, 상점들이 불친절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가보신 분들은, 아, 프랑스 상점들 되게 거만하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두 번째 놀란 건, 그렇게 불친절한데, 반품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요새 유행하는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반품은 무조건 해주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환불 원정대라는 거 아시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환불 받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이미 20, 30년 전에 파리에서는 환불이 아주 쉬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복마르쉐가 언제든지 환불해줄게 라는 전략을 내세웠던 것이, 그러니까 최초의 백화점이었던 복마르쉐가 사티스페 오 항도세라는 슬로건을 만들어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해 드립니다 라는 지금도 통용되는 그 슬로건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아마 일반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옷을 사가서 파티에 하루 입고 다음날 반품하는 사람들, 요즘 온라인 쇼핑에서 골치 앓고 있는 그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복마르쉐는 다 받아주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까지 고객으로 받아들이는 전략을 썼던 것이죠. 자, 그것 말고도 요즘 다 있는 것들, 미끼 상품, 그 다음에 정기 바게인 세일, 그 다음에 대형 기획전, 이런 걸 다 했고요. 통신 판매는 다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정기 세일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요즘 여러분들 백화점 보시면 여름 옷을 여름에 팔지 않죠. 여름 옷은 봄 지나면 팝니다. 그러니까 여름 되기 전에 여름 옷을 팔고 여름 되면 여름 옷을 세일하는 방식, 이것도 복마르쉐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대형 기획전, 이 되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 기획전을 지금도 백화점 가면은 뭐 바캉스 대전 이런 식으로 하죠. 또는 뭐 가족 상품전, 또는 어린이 용품전, 이런 것들을 백화점이 철마다 만들어내서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매상을 올리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복마르쉐가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복마르쉐는 재고를 줄일 수 있고 상품의 순환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저기 써놓은 것처럼 그 대형 기획전을 엑스포지시옹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엑스포지시옹은 영어로 하면 엑지비션, 전시회와 같은 것인데요. 왜 엑스포지시옹이라고 썼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도 다 통용되고 있는 마케팅 기법들이 이때 복마르쉐에 의해서 어떤 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어떤 것은 보다 정교화되게 시행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트는요, 백색 기획전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흰 천들을, 흰색의 천, 흰색의 옷, 흰색 장갑, 이런 흰색과 관련된 모든 직물들을 파는 기획전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하얀 옷을, 하얀 천을 구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 백색 기획전을 할 때는 정말 그 백화점 안이 마치 눈이 내린 나라처럼 그렇게 꾸몄다고 해요. 화려하게. 그리고 평소에는 복마르쉐를 오지 않던 귀부인들도 이 백색 기획전을 할 때는 반드시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서 귀부인들은 오지 않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요. 두 번째 또 고객 대상 새로운 전략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그 당시 복마르쉐에 설치된 독서실인데요. 독서실에는 잡지와 신문을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여성과 함께 온 남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쇼핑하고 남성들은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무료 음료도 제공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휴게실, 특히 화장실도 설치한 것이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아마 파리, 프랑스 여행 가보신 분들은 화장실 때문에 불편한 점을 겪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프랑스는 화장실 문화가 아주 안 좋고 아주 좁고 불결하고 별로 없는데요. 복마르쉐는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을 유료로 된 아주 예쁜 통로를 지나서 가도록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많이 설치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은 되게 흔한 것인데요. 이 당시로도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백화점에서 문화 공연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콘서트와 오페라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사건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 다음에 나오는 종업원 대상 전략에서 다시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마르쉐의 새로운 전략 중에서 종업원 대상 전략은요, 종업원이 교양 있고 친절하고 좋은 조건에서 찾는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어떤 계획 안에서 다 구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를 운영했고요. 당연히 성과급제라든지 승진제, 호봉제, 이 당시로선 되게 드물었던 제도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또 무료 식당을 운영했다고 해요. 점심, 저녁 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종업원들은 저녁은 가족과 함께 먹고 싶다. 이래서 나는 회사에 주는 밥 안 먹을래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되게 정말 또 특이했던 것이 바로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배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이 설례장인 부시코 부부인데요. 남편이 먼저 죽고 부인이 좀 더 오래 삽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부인이 처음에는 간부급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신의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되게 새로운 시도였고요. 그 덕분에 이 복마르쉐는 지금도 안 되는 회사 많지만 종업원들에게 퇴직금도 주고 노후연금도 주는 그런 회사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런 초기의 의도와 달리 지금 복마르쉐는 여러분 잘 아는 루이비통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라는 그룹의 재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자, 제가 하나 건너뛴 것이 바로 저건데요. 종업원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시코 부부는 종업원들이 교양이 있어야 그래야 손님들에게 교양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교양 있는 손님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업원들에게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종업원들이라고 하면 뭐 우리 생각하듯이 어릴 때 피아노 한번 배워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학교도 안 다녔고 이때 겨우 이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될랑 말랑 할 때였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악기도 사주고 레슨비도 대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기들끼리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들은 손님들이 우리도 한번 듣게 해달라 라고 해서 백화점의 중앙홀을 트고 영업이 끝난 다음에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클래식 공연을 본다는 것은 정말 아주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마르쉐의 콘서트는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 뒤부터는 정기적으로 콘서트를 열게 되었고 야외에서도 열게 되고 나중에는 오페라 가수를 초청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백화점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치면 거의 뭐 200년 가까이 된 일인데요. 지금 백화점이 하고 있는 거의 많은 전략들이나 또는 활동들이 이미 이 시기에 완성되었고 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마르쉐가 했던 전략들은 새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새로운 것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바로 공간을 새롭게 만든 것인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게들을
지금 대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4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옛날에 가게들을 떠올려 보시면 가서 말을 해야 줍니다. 제가 보고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 있어요, 뭐 이거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게들은 제가 들어가서 물건을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봤는데 안 사고 나면 미안해지는 거죠. 이런 곳이었는데요. 잘 보여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부시코는 공간을 넓고 환하고 멋있게 만든 다음에 안 사도 되니 와서 놀아라 라고 한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와서 놀다 가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백화점이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구경하러 가는 곳, 놀러 가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심하면 백화점에 가서 기분 전환도 하다가 뭐 사 먹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또는 백화점과 유사한 쇼핑몰 형태의 공간에 가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의 전략을 부시코는 동만호에는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요, 1875년에 확장된 옥마르시의 중앙홀이거든요. 3중으로 된 계단이 있는 크리스탈 홀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리로 된 천장 아래에 쇠로 된 직선의 기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천들이 흰 천인데요. 흰 천들이 막 폭포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나선형의 계단을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면서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물론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긴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부시코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백화점에서도 공간을 환하고 넓고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밝게 만들고 환한 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하얗고 밝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공간 자체에 매혹당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처음으로 생겨나면서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그러한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그 자체의 이미지로, 공간 그 자체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전략이 이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